요즘 세계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계의 거인 3M이죠. 최근에 나온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3M은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 아니, 제품이 6만 개가 넘는 회사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이런 거대 기업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역풍을 뚫고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입니다. 자, 그 힌트.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63억 달러. 이게 뭐냐면 3분기 매출이거든요. 와, 63억 달러. 시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버린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매출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잡았다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하죠. 이게 무려 1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팔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 남는 장사를 아주 알차게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얼마나 현금을 잘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 전환율이라는 건데 이게 100%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 돈이 그대로 다 현금으로 들어와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사 금고가 아주 두둑하다, 재무적으로 엄청나게 탄탄하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논라인 실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3M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3M이 어떻게 시장의 예상을 깨부셨는지 그 헤드라인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3M이 그냥 이번에 잘했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의 목표치, 그러니까 연간 실적 전망치를 더 올려잡았어요. 이건 시장에 대고 우린 이 정도로 만족 안 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하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유기적 매출 성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싶으시죠? 아주 간단해요. 환율 변동이나 다른 회사를 사고 파는 거, 이런 외부 효과를 싹 빼고 순수하게 3M의 원래 사업만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숫자죠. 아니 그럼 3M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다른 회사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경제 상황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한번 그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잿빛이었어요. 제조업, 산업 생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것까지 뭐 하나 시원한 게 없었죠. 스스로도 상황이 부진하다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나마 자동차 생산 쪽에서 아주 살짝 나아진 정도? 전반적으로는 정말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대체 뭘로 이렇게 성공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장 엔진이 뭐였는지 말이죠. 성공 비결을 알려면 먼저 이 회사의 DNA, 그러니까 니즈를 좀 알아야 해요. 보세요. 매출의 거의 절반, 46%가 안전 및 산업재 부문에서 나와요. 우리가 아는 포스트잇이나 스카치 테이프 같은 소비재보다 훨씬 큰 거죠. 바로 이 부분이 3M을 먹여 살리는 핵심 엔진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핵심 엔진이 이번에 제대로 터진 겁니다. 제일 덩치가 큰 이 안전 및 산업재 부문이 무려 4.1%나 성장했어요. 요즘 같은 때 4%대 성장이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전체 실적을 앞에서 그냥 쭉 끌고 간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전기 시장이나 산업용 접착제, 개인 안전장비 쪽이 아주 잘 나갔고요. 반면에 자동차 수리 시장이나 지붕에 쓰는 자재 같은 건 좀 주춤했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죠. 운송 및 전자 부문도 보세요. 여기도 3.6%라는 아주 인상적인 성장률로 힘을 딱 보태줬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전자 부품,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첨단 소재나 항공 우주 쪽이 성장을 이끌었고요.
다만 트럭 같은 상업용 차량 쪽이 좀 부진해서 자동차 관련 사업은 여전히 힘을 못 썼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소비재 부문입니다. 여기는 성장률이 0.3%,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죠. 앞에서 봤던 산업이나 전자 부문과는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물론 필터나 스카치 테이프, 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맥과이어스 같은 유명 브랜드들은 잘 팔렸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그 큰 흐름을 이겨내지는 못한 거죠. 앞으로도 이 성장세를 쭉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3M 엑셀런스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3M 엑셀런스라는 건 말 그대로 3M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세 가지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영업, 더 잘 팔자는 거죠. 둘째, 혁신, 고객들이 원하는 신제품을 더 빨리 내놓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운영,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배송하는 모든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세 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이제 현실 점검, 리얼리티 체크 시간입니다. 스스로 밝힌 잠재적인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적 보고서를 보면 항상 이런 문구가 있어요. 미래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종의 면피성 문구죠. 근데요, 이 문구 뒤에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리스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PFAS 관련 소송. 이게 환경 문제랑 엮여서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둘째, 미군에 납품했던 전투용 귀마개 소송. 이것도 합의금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경기 침체나 무역 분쟁 같은 외부적인 변수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번 3M의 실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흔히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3M이 이렇게 잘했다는 건 어쩌면 침체된 세계 경제에 보내는 조심스러운 긍정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나 전자 부문이 살아난다는 건 경제 전체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분명 3M은 2025년에 어려운 경기를 대비할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거인은 그때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